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재활 이야기 5번째, 족저근막염과 무지외반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출처는 접니다. 특정 책에서 나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실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후에 수정 변경될 수 있으며 반박 시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이전에 무릎 말씀드렸고 오늘은 발입니다. 족저근막염이랑 무지외반증 요거 2개 말씀드릴 거예요. 지간신경증도 약간은 포함됩니다. 이런 발의 질환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걷기입니다. 결국 이 걷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걸으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걷는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못 걷는 사람 없죠? 일반인이면은. 근데 이 걷기라는 게 못 걷는 애를 걷게 만드는 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이야 로봇들이 발전을 해서 뛰어다니고 하지만 예전에 로봇 영상 이런 거 보면요, 걷다가 로봇 다 쓰러져요. 서 있는 로봇을 만들기는 쉽지만 걷기는 아주 많은 공학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걷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이 걷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 무릎, 고관절하고 몸 전체의 중심, 힘이 잘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즉 걷기는 무게중심의 이동이 핵심입니다. 무게중심 얘기를 좀 드릴게요.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럼 넘어지겠죠.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을 매달아서 딱 붙들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 기울어도 안 넘어지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럼 넘어지겠죠. 안 넘어지려면은 뒤에서 붙잡아야 안 넘어지겠죠. 이번에는 균형을 딱 맞춰서 그대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앞, 뒤 안 잡아도 알아서 잘 서 있죠. 이걸 중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립은 단어의 의미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재활에서는 불필요한 힘이 안 들어간 거야. 최소한의 힘만 들어간 상태, 균형 잡힌 상태를 중립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바른 자세, 그런 것도 불필요한 힘이 안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고, 중립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저는 중립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바꿔볼게요. 앞뒤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여기 발등 쪽으로 가야 됩니다. 발등 쪽으로. 근데 이 무게중심이 무너지면 거의 다 뒤로 갑니다. 뒤꿈치로 가요. 뒤꿈치로 서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서 있을 때 뒤꿈치가 눌린 분들은 무게중심이 중간에서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뒤꿈치가 눌려야 중심이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직관적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주 무거운 무게를 들었다 놨다 해요. 역도, 스쿼트 이런 걸 할 때 무거운 무게를 들려면은 불필요한 힘이 안 들어가고 온전히 여기만 쏟아부을 수 있어야겠죠. 가벼운 무게는 자세가 좀 흐트러져도 할 수 있지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무게중심을 엄청 잘 맞춰야만 다치지 않고 무게를 들 수가 있어요. 스쿼트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직선 유지하죠. 이게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 딱 유지가 됐으니까 이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무거운 걸 맸는데 조금만 앞으로 가면 앞으로 넘어지겠죠. 조금만 뒤로 가면 바로 넘어간단 말이야. 무게중심을 완전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보면 딱 여기입니다. 발등 보이시죠? 똑같습니다. 직선을 계속 유지합니다. 보통 미드풋, 달리기 할 때 미드풋 많이 들어보셨죠? 달릴 때 실리는 것도 여기여야 됩니다. 발등이 중심입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구조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기둥이 있어요. 그럼 기둥을 받침대를 딱 만들려고 할 때 모니터 받침대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겠죠. 받침대의 정가운데에 기둥을 두는 게 나은데 우리 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기둥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균형을 잘 맞추려면은 발 모양이 이렇게 앞뒤로 똑같이 돼 있어야 안정적으로 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의 발은 뒤꿈치 뒤로 안 튀어나오고 앞꿈치가 쭉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은 서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죠. 앞으로 걸어요, 뒤로 걸어요. 앞으로 걷죠. 우리 몸은 앞으로 움직이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팔 앞으로 잘 가죠. 반대로 뒤만큼 잘 안 꺾이죠. 몸도 어때요? 앞으로 잘 접히죠. 뒤로 잘 접혀요, 안 접혀요? 안 접힙니다. 우리의 몸은 앞으로 움직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겨 먹어야 앞으로 밀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 모양이면은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는 게 맞지만 이 모양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여기보다 조금 더 앞으로 와야 앞뒤 무게중심이 정확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눌러져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중립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여야 된다. 뒤로 가면 이거는 뒤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무게중심이 뒤로 빠지냐?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자, 뒤로 빠지는 이유는 허리 아픈 거랑 똑같습니다. 고관절 축으로 여기를 숙이게 되면은 골반이 돌아가고 골반의 앞뒤 근육에 힘이 딱 들어가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일 때, 앉을 때. 근데 이 고관절을 잘 못 써요. 고관절이 빠져 있어서 힘을 잘 못 주는 경우, 특히 다리 뻗어서 숙이려고 하는데 골반이 앞으로 안 잡히고 상체만 이렇게 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고관절을 못 움직이니까 허리를 축으로 이렇게 숙여버려요. 그러면은 허리는 오히려 뒤로 빠지면서 골반이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텐션이 걸리고 심하면은 햄스트링까지 텐션이 걸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골반이 접히면서 딱 잠길 수가 있지만 얘는 안 잠기고 자꾸 뒤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숙이려고 할수록 오히려 골반은 뒤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서 있을 때 앞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여기인데 힘이 풀리니까 뒤로 넘어가려고 한다 했죠. 그러면서 뒤꿈치에 실립니다. 그럼 뒤로 넘어지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엉덩이로 버텨야 될 거를 허리로 대신 버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가 이렇게 내미는 듯한 포지션이 되고 서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는 지금 고관절이나 엉덩이나 코에 힘을 전혀 못 주고 허리로만 걸쳐져 있는 상태. 뒤꿈치가 눌린 분들이 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앞뒤 무게 중심에 따라서 발에 눌리는 위치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원래대로 중앙으로 가면은 무게 중심 몇 점이 실립니다. 제가 넓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뒤꿈치가 눌린 분들은 당연히 뒤꿈치로 실리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너무 앞으로 쏠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요거는 사실 서 있을 때보다는 걸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무게 중심이 엄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요. 이렇게 되면서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겠어요? 뒤꿈치에 눌리는 족저근막에 보통 뒤꿈치 아프다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무지외반증이나 지간신경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다리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힘을 못 받으면 밑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뒤꿈치가 계속 눌리면은 뒤꿈치가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족저근막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고치는 거는 발이 아니라 골반입니다. 천장에 물이 새는데 바닥을 닦으면은 어차피 나중에 또 젖죠. 중요한 건 뭐다? 바닥이 젖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가장 편한 걷기는 뭐다? 중심을 잘 유지한 상태에서 걷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립을 여기서도 중립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무게 중심을 유지한 상태로 앞으로 가는 게 걷기예요. 즉 중립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중립의 유지의 전제는 뭐다? 고관절, 골반, 무릎, 발 전체가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발 세팅이 아니에요. 자, 뒤꿈치 통증 봅시다. 족저근막이요. 여기로 눌리는 거예요. 뒤꿈치로 눌러서 걷는 겁니다. 무게 중심을.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예전에 케이스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이 상태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좀 뒤로 좀 넘어가 있죠. 확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살짝 뒤로 넘어가 있어서 뒤꿈치를 찍으면서 걸어요. 맨발로 걸을 때 이렇게 약간 쿵쿵쿵 찍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더 심하죠. 뒤꿈치 통증, 아킬레스 건염, 하지정맥류 다 똑같습니다. 다 뒤에 패턴을 보상작용으로 과하게 써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요렇게 걷게 되면은 내 체중이 계속 실리니까, 원래 뒤꿈치 체중 실리면 안 되거든요. 계속 체중이 실리면 당연히 못 버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외반증은요, 앞쪽으로 누르는 거예요. 지간신경정도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디딜 때가 아니고 뗄 때예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족저근막염은 디딜 때 뒤꿈치로 꽉 찢게 되는 게 문제고, 요거는 뗄 때 문제입니다. 이때 우선 위치에 상관없이 걸을 때 떼는 순간에서 여기를 세게 꽉 누르면서 걷는 분들이 있어요. 힘 실리면 안 되는데 얘를 꽉 마치 우리 뒤꿈치 들게 하듯이 꽉 눌러서 이쪽에 힘을 무리하게 써서 걷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걷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자, 갑니다. 고관절, 골반 무너지면은 안쪽 방향으로 돌아서 무너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져요. 이렇게 되면은 발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쪽이 거의 다 쏠립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무게중심 물어보면은 한 7대3, 8대2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평발인 분들이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평발 패턴.
엄지 쪽이 과하게 눌리는 평발 패턴에서 추가로 이거를 과하게 눌리는 보잉 패턴까지 겹치면 이렇게 됩니다. 평발이면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두 개가 겹쳐야 돼요. 어떤 기전이냐면, 자 보세요. 정상적인 경우는 앞꿈치 전체가 눌리면서 앞으로 가겠죠. 그냥 가는 거예요. 요게 정상인데, 아까 제가 뭐랬어요? 엄지발가락으로 무너지고, 대부분 이렇게 되면 걸을 때 팔자가 됩니다. 고관절이 빠지거든요. 팔자로 서 있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팔자로 걷게 됩니다. 약간 벌어지고 발이 바깥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엄지가 과하게 눌리는 거야. 그럼 우리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요렇게 걸어요, 요렇게 걸어요. 걷는 방향은 정면이죠. 관절은 어디로 가 있어요? 요렇게 가 있죠. 이렇게 가면은 보세요. 제가 여기로 보여드릴게요. 검지를 엄지라고 생각하세요. 원래라면 요렇게 접히는 게, 요렇게 접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틀어져. 근데 엄지는 과하게 눌러.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제가 과장돼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꺾입니다, 관절이. 지금 이 검지손가락 꺾이는 거 보이죠?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움직임과 힘의 방향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지 외반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발에다가 보잉 패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걸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이미지를 보면 마치 엄지발가락만 쏙 꺾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고관절 다 풀리고 바깥으로 돌아가고 엄지로 과하게 눌러가지고 세게 눌러서 걸으면은 점점점 꺾이는 겁니다. 요 이미지로 보시면 안 되고 요 이미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무너지고 보잉 패턴 고장난 상태에서 여기를 세게 누르면은 무지 외반으로 가고요. 여기를 과하게 누르는 분들도 있어요. 맥락은 비슷합니다. 어쨌든 보상작용으로 힘이 과하게 쏠린 상태에서 그쪽에 힘을 과하게 눌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신경까지 눌리게 되면 지간신경쪽까지 갑니다. 족저근막염이든 무지외반에는 결국 뭐다? 이 무게중심을 맞추고 무게중심 상태에서 걷기, 세팅해가지고 걷기, 요게 다 만들어져야 비로소 좋아집니다. 종착지는 같아요. 근데 발의 문제는 이제 발바닥의 접지나 발바닥을 쓰는 패턴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무게중심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고칠 거야. 어떻게 고칠래? 바로 이제 무게중심 맞춰서 걸어 하면 될 리가 없죠. 고장난 거니까, 무너진 거니까 누워서 앉아서 두 다리 한 다리 세팅하고 걷기. 중요한 건 뭐다? 자세가 아니라 정확하게 힘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안에 이제 무게중심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족저근막염 재활하면 뭐 나옵니까? 뭐 발바닥 당겨서 스트레칭 하세요. 뭐 수건 잡으세요. 뭐 발바닥에 주사 놓고, 이거는 발만 보는 거기 때문에 고관절까지 다 무너지고 보잉 패턴 다 고장난 사람은 이거 해도 금방 다시 재발됩니다. 이건 아픈 곳만 본 거잖아요. 무지 외반도 뭐예요? 이렇게 심한 부분은 각도에 따라 수술하기도 하거든요. 뭐 수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너무 심하면 똑바로 해야 되니까. 근데 똑바로 하더라도 무너진 패턴이 그대로면은 금방 재발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장이 물이 새는데 다 바닥 닦는 겁니다. 바닥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을 닦아도 계속 젖는다 하면 애초에 물이 새는 곳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 물이 새는 관점을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 두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일단 요거 두 개만 읽고, 다음에는 제가 요족하고 발목 불안정, 요거 두 개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